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 노션 페이지를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으셨으면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이팅게일은 그 Lady with the Lamp 라고, 여러분들도 나이팅게일의 전기를 어렸을 때 읽으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나이팅게일의 전기를 읽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이팅게일은, 제가 알던 나이팅게일은 사실은 간호사였어요. 근데 실제로 나이팅게일은 통계학자였습니다. 그래서 1858년 이제 간호사이면서 동시에 통계학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혁명가로 이름을 날리게 된 나이팅게일은 책을 하나 출판합니다. Notes on Matters Affecting the Health, Efficacy and Hospital Administration of the British Army. 당시에 전쟁터에서 사람들, 즉 병사들이 어떻게 죽는지, 무슨 이유로 병사들이 사망을 하는지를 데이터를 모아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이팅게일이 봤더니 적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환경 때문에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데이터를 보고 발견해냈습니다. 보신 이 다이어그램, 굉장히 유명한 다이어그램이고 별명이 로즈 차트예요. 이렇게 꽃잎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실 이 나이팅게일이 출간한 책 Note on Matters of Affecting the Health and Efficacy and Hospital Administration of the British Army에 있는 차트고, 이 차트의 이름은 Diagram of the Cause of Mortality in the Army of the East 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가 정말로 군인들을 죽게 하는가에 관한 원인들을 분석한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사망자 숫자인가 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 여기에 April, May, June, 1885년 이런 정보들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이 시기별로 사망 원인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고 계절별로 되게 다르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1855년, 그리고 요거에 오히려 그 전이죠. 그 전에 1854년에서 1855년까지 데이터예요. 실질적으로 42%의 사망률에서 2%의 사망률로 나이팅게일의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사망자 수를 기적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나이팅게일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실질적으로 영국군, 당시 크리미안 전쟁을 하고 있었죠. 크리미안 전쟁에서 영국군이 사망하는 이유는 배틀필드에서 오는 어떤 전쟁에서 오는 상처가 아니라 뉴트리션, 영양 상태나 혹은 이 환기, 그리고 그들이 묵고 있는 숙소의 청결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있다. 그것들만을 개선해도 우리들이 사상자 수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게 통과가 돼서 그 부분들을 시정했더니 실제로 군인의 사망자 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별명으로 로즈 다이아그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수업 시간에서는 이 다이아그램을 만들어 볼 텐데요. 노션에 잘 나와 있듯이 필요한 패키지들을 다운로드 받고 준비에 필요한 도구 상자를 마련해 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셋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시각화를 표현하고 여러분들께서 그 마지막 시각화 자료를 저장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 마치신 RStudio 클라우드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올려둔 데이터, 저희 나이팅게일 데이터를 다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로드 파일 창이죠. 다시 한번 여기가 여러분들 워킹 디렉토리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파일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로컬 파일에 저장된 나이팅게일 파이널 파일을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저희 클라우드 상에 있는 워킹 디렉토리에 이렇게 나이팅게일 파이널 RMD, R 막다운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R 파일을 사용해도 괜찮은데요. 실질적으로 R 막다운 파일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을 PDF 포맷이나 HTML 혹은 다른 방식으로 knit, 워드 파일로도 knit를 할 수가 있어요. 짜는 거죠. 그래서 짜서 저희가 코드가 인베드돼 있고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
어떤 다큐멘트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패키지입니다. 역시. 자, 나이팅게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이번에는 저희가 사실은 이 지금 패키지들, 필연 패키지들 다 적어놨어요. 원래는 인스톨 패키지 이름을 최초에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긁어다가 여러분 한번 그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chunk, R chunk 안에 인스톨 패키지 이름을 적어야 돼. 실제 패키지 이름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ggplot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ggplot2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런하면 지금 인스톨 패키지 ggplot2를 인스톨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뭐 ggplot2를 액티베이트 하고 싶으면 library gg 아직 안 깔려서 원래는 깔리면 ggplot2가 바로 뜹니다. 아이고 오타가 있어서 안 떴을 수도 있겠네요. ggplot2 이렇게 설치가 하시고 액티베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액티베이트 하면은 ggplot 패키지를 사용할 거야 라고 이 말을 해준 순간부터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ggplot 안에 있는 펑션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 필요한 패키지들을 여러분 이제는 코드를 딱 보시면 뭔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 방식이에요. 패키지라는 변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패키지는 컴바인을 할게요. 어사인을 할당을 해줄 건데 컴바인을 해서 할당을 할 거예요. 이 literal, 그리고 history data, tidyverse, str, grid extra 라는 패키지들을 이름들을 패키지스라는 변수명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키지들을 실행하세요 하면 뭐예요? 이 많은 변수명들을 안에 넣고 반복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Do you want to restart? No.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를 했습니다. 패키지를 다운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패키지들을 액티베이트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패키지들을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R을 통해서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역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런을 클릭하셔도 되고 쇼컷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라이브러리가 다 됐죠. 여기서 클릭을 하고 런을 시키면 저희가 밑에 콘솔 창에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이팅게일은 이미 그 안에 나이팅게일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처럼 저희가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은 데이터 이렇게 그냥 실행을 하시면 데이터라는 게 나이팅게일이 생겼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바뀐 거죠. 지난번 데이터 만들어둔 거라. 실제로 이렇게 봐도 이 나이팅게일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어사인을 시킵니다. 나이팅게일 데이터셋은 이미 R에 있기 때문에 아이리스 데이터셋과 똑같아요. 데이터명을 저희가 데이터 집어넣으면 이렇게 데이터 오브젝트가 하나 생깁니다. 이 데이터를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막다운 파일 옆에 새로운 탭이 하나 생기고 여기에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케이블이라는 명령어입니다. 데이터셋들을 백엔드에 있던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데요. 저희 조교님께서 다양한 이제 설명들을 적어 두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선은 불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런을 했어요. 그리고 콘솔 창에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안 보여요. 어떻게 하시면 스크롤해서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 달려있어요. 조금 이렇게 내리시면 복잡 바뀌거든요. 그래서 테이블들이 지금 형성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지금은 보기가 좀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PDF 파일로 최종 출력을 할 때 훨씬 더 깔끔하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올려놓을게요. 이거 자유롭게 여러분 이동하면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리는 것 같아서. 자, 다음 파일도 데이터셋이 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다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케이블을 저희가 방금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 저희 청크 아래 보면은 새로운 요 파일들이 나와 있어. 그리고 이 클래스 클래스라는 펑션은 함수죠. 요 함수는 나이팅게일이라는 데이터가 어떤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이야. 나이팅게일이라는 오브젝트는 데이터 프레임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다른 변수들을 한번 물어볼까요? 똑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클래스에 지금 베리어블들이 A, B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연습하면서 만들어 둔 거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는 뭐니? 라고 다시 하이라이트를 하고 요 라인만 실행을 시켜줍니다. 뉴메릭이야 라고 값이 나오죠. 요 콘솔 밑에도 뉴메릭이야 라고 나옵니다. 실행을 시켰을 때.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라는 함수는 이 안에 있는 오브젝트, 괄호 안에 있는 오브젝트가 객체가 어떤 성격을 가진 데이터셋인지 변수인지 뉴메릭인지 스트링인지를 알려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헬로 월드라는 스트링, 문자열 변수도 만들었죠? B를 치면 뭐라고 나올까요? 문자열 변수야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자, 캐릭터야, 문자열이야 라고 알려줬습니다. 역시 청크 아래쪽에 결과물이 출력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변형하는 연습이었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새로운 함수들을 알려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럼 이렇게 쓰면 될까? 하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데이터셋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변수들만 추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하는 열만 뽑아서 사용하는 펑션인데요. 나이트라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거고요. 그 새로운 오브젝트에 어사인을 해줄 겁니다. 나이팅게일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이 파이프라인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게 되실 텐데요. 퍼센트 괄호 아까 퍼센트 요 기능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조금 이 몇 번째 줄에 있는 변수들만 골라와 라고 말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as tible이라는 테이블을 만들 건데 저희가 셀렉트를 해 전체 컴바인 1열을 추출하고 날짜였죠. 그리고 8열부터 10열까지를 추출해서 우리가 subset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데이터셋 지난 시간에 본 UN 데이터셋, 학생 데이터셋을 다운받아서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싶지 않은 다양한 변수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 1열, 이게 첫 번째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8열부터 10열까지 8, 9, 10, 즉 저희가 4개의 칼럼만 4개의 열만 추출해서 저희가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그게 나이팅게일의 सब셋이죠. 자, 다시 한번 이거 헤드 함수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첫 6줄에 뭐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제가 죄송해요. 왜 이거 에러 떴을까요?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실행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스크립트 창에 있는 것들은 실행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고 제가 다 눌러서 선택적으로 얘만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자 실행을 시키면 여기 이제 나이트가 생성됐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헤드 첫 6줄 보여줘 라고 만들면 저희가 헤드가 6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나이트라는 섭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니? 라고 보려면 자 4개의 변수만 있고 24개의 오브저베이션이 들어있네. 데이터 안에 쭉 저희가 변수가 훨씬 더 많죠. 데이터 저희가 만들었던 것들은 비교해보면 아까 24개의 오브저베이션인데 10개의 베리어블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나이트라는 새로 만든 섭 데이터셋은 24개의 오브저베이션은 똑같아. 그런데 4개의 변수만이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오시면서 해보시면 되고 난 조금 더 심화된 걸 하고 싶어. 그러면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이 노트 저희들이 올려준 걸 보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타이핑을 해보시는 거예요. cave night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어떤 건지 감이 좀 빨리 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나이팅게일의 테이블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을 만들었듯이 똑같이 잘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주로 저희가 지금 스크립트 창에서 입력 창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조금 어떤 겟더와 뮤테이트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살짝 가공해 볼게요. 실질적으로 아까 나이트 안에는 지금 보여주면 다시 케이블 데이터로 가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들이 decrease rate, wound rate, other rate 그리고 date disease rate 죄송합니다. 날짜와 디지즈의 비율과 그리고 상처의 비율과 다른 레이시 들어가 있어요. 요것들을 저희가 조금 사망 원인별로 분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시 달아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시기 역시도 before and after를 좀 나눠 시기 구분을 하는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새로 만든 나이트라는 서브셋 데이터셋을 저희 조금 뭐라 그럴까 줄 세우기를 다시 할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지금 나이트 데이터 새로 만든 데이터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사망 원인 얘네들을 묻고 데이트는 그대로 놔두고 즉 사망 원인과 데이트를 가진 하나의 열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작업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게 cause가 사망 원인 그리고 value는 death 그것을 저희가 재정렬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을 다시 세워지는 거죠. 저희가 원래 24개 observation에 사망별로 wide 포맷으로 돼 있어서 넓은 형태로 cause of death가 disease rate, cause of death가 무엇인지가 따로따로 나와 있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한 줄로 다 합쳐준 예입니다. 그리고 death의 경우는 실제로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 비율들을 저희가 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month별로 이 시기상을 1855년 4월 이전에는 before, 4월 이후는 after로 나누는 주로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과정을 순차대로 저희가 정리한 얘기예요. 우선은 이게 데이터를 와이드 포맷을 롱 포맷으로 바꾼다. 어떤 게 바뀌는지만 좀 보시면 돼요. 원래 추출해놨던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데이트고 disease rate이에요. wound rate, other rate. 요 4개의 변수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다른 두열로 데이터 액세스를 바꾸고 있는지를 우선은 보시면 되고요. 실행을 우선 한번 시켜보실게요. 시각적으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나이트 변수를 다시 볼게요. 그러면 좀 길이가 늘어난 게 보이시고 cause disease rat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ound rate, other rate 이렇게 좀 바뀌었죠. 즉 24개씩 옆으로 쌓여있던 데이터를 저희가 24개씩 아래 위로 쌓아서 72개의 변수셋을 만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 전에는 옆으로 cause of death, 그 wound rate, other rate, disease rate이 있었다면 저희가 그것을 한 줄로 맞춰주고 위아래로 스택으로 쌓은 거예요. 보시겠죠? 자, 그리고 레짐은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준 거죠. 그 month, date 변수에 따라서 그 1855년 4월 이전에는 before, 4월 이후에는 after. 그래서 전후의 차이를 보고자 하는 레짐 체인지를 더미 변수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변수에는 레짐이 생겼고요. month는 여기서 9에서 September, 10일은 October 요거 바꿔준 거죠. month variable을 만든 거예요. Good. 자, 그러면 조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인을 런을 해주시면 이 month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동스럽게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는 1번과 4번의 이름을 알려줘 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첫 번째는 January고 네 번째는 April이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스트럭처. 나이트 데이터는 어떤 걸까요?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요 밑에서 봐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변수 똑같은 아까 24개의 observation에 4개의 변수가 있던 것들을 저희가 72개의 observation으로 길게 아래로 이어붙였고요. 그리고 5개의 변수가 있는 포맷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너무 패닉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되고 우선은 넓게 있던 퍼져 있던 데이터 테이블을 길게 우리가 72개의 아래 위로 갖다 붙였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클리닝들을 조금 해줄게요. 아까 보면은 변수 이름들이 지저분하게 돼 있었던 것들을 좀 정리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나이트에 있는 데이터셋이에요. 이 달러 표시를 하면 그 안에 있는 변수를 지정해줍니다. cause라는 변수에 있어서 조금 깔끔하게 바꾸자. 그래서 이 rate 옆에 있는 부분을 아예 공백으로 바꿔줘. 이 부분 사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und, this 이런 것만 알면 되는데 그것들이 필요 없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공백으로 바꿀게요. 그럼 요 이름이 이 cause 변수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런을 하시고 다시 나이트 들어가면 디지즈로 바뀌어요. 여기 cause에 있는 그 전에 disease.rate, und.rate, other.rate 그 .rate 부분이 사라진 거죠. 그냥 이름을 클리닝한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똑같이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자세한 설명은 조금 더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데이터를 진짜로 그림 그리기 직전까지 왔어요. 저희가 요 팩터 값을 정리해주는 것은 조금 이제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컴바인해서 팩터를 어떻게 정리되는지 좀 보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궁금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헬프 펑션을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팩터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디스크립션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얘도 어떻게 활용하는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뭐 팩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뭐 subset을 골라내는 거죠. 아니 substitute 바꾼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룹 베이스로. 그리고 아니면은 뭐 케이블 얘도 찾아보시면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어떤 명령 함수인데 어떤 패키지 안에 있어. 그리고 설명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고 원래는 파일들을 주로 보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나이트 테이블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림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최종 그림 그리기, 그래프 시각화에 사용될 데이터입니다. 이제 여기는 지난 시간부터 많이 활용을 해서 gg플롯을 할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나이트, 데이터는 나이트라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우선은 간단하게 저희가 x축의 데이트, 날짜별로 죽음의 비율을 나타내시오. 그리고 여기 플러스 펑션 있죠. 아직 안 끝난 거야. 지온 바 차트를 만들 거야 라는 표현이거든요. 다시 선택을 하시고 런 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래프? 스크롤 다운 하시면 여기 나와 있죠. 팝업 해서 한번 볼게요. 이것이 저희가 오늘 만든 그냥 바 차트예요. 시간을 따라 저희가 지금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정리가 월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월별로 사망자의 추이가 어떻게 변해갔는지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죠? 자, 그리고 다른 그림들도 좀 그려볼게요. 이 콕스 파일이라는 건데 이게 그 로즈 차트의 펑션이에요. 그래서 콕스 차트가 별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콕스 차트 여기에는 저희가 나이트라는 걸 쓸 테고 X축을 데이트로 잡고 Y축을 대수로 잡을 건데 색깔을 필하는 거를 사망 원인에 따라서 색깔을 칠해줘. 그리고 여전히 지금 플러스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지온 바 차트를 만들 거야. 조금 얘를 길게 뺄까요? 지온 바 차트를 만들 건데 바의 넓이는 0.8, statistics는 identity를 쓰고 포지션은 stack, 위아래로
쌓아줘. 그리고 컬러는 블랙으로 칠해줘. 라는 걸 할 거고, 요거 theme은 텍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냥 그리고 스케일은 컬러 스케일은 요렇게 theme을 사용해줘. 그리고 팔레트는 3번 팔레트를 활용해주고 라이블은 요렇게 붙여줘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CXCB라는 플러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행시켜 주십시오. 자, 들어왔을까요? 그럼 CXB 플러스 여기 생겼어요. 근데 저희가 한번 불러볼게요. 자, 조금은 다르죠? 앞에 있던 기본적인 까만 색깔 저희가 그냥 모든 사망자 숫자를 봤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한눈에 시각적으로 어떤 사망 원인에 의해서 이분들이 사망하였는지를 저희가 분포를 좀 시각적으로 알 수 있죠. 훨씬 더 깔끔해졌죠? 재밌죠? 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지금 막 처음 접했으니까 어색할 수 있고 실제로 여기 데이터를 클리닝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했을 수 있어요. 롱 포맷의 데이터를 24개씩 옆으로 있던 데이터를 저희가 72개로 위아래로 갖다 붙이고 더해서 총 사망자 숫자를 계산하는 부분들을 지금 했는데 그 부분이 헷갈리시면은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 천천히 다시 이해하는 과정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전에 있었는 우리가 사망자 숫자를 단순히 표시해줬다면 지금 여기서 했던 것들은 fill로 코드를 채워줬다는 것. 그리고 그 전에는 그냥 state identity 요것만 해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베리에이션을 줬던 거고 X 텍스트도 저희가 더해준 거죠. 거기다가 지금 컬러 자체도 이 팔레트를 set 3 뭐 다른 걸 선택하셔도 돼요. 바꿔볼까요? set 1 이렇게 해서 콕스피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run 하시면 자 색깔이 앞에 거랑 다르죠.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한 코드가 뭐라는지를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실제로 코딩이 늘려면 손으로 쳐서 직접 짜보셔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 시간 관계상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혼자서 연습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이 코드를 옆에 띄워놓고 직접 하나하나 타이핑을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른 그래프들도 그려볼게요. 이제 진짜 로즈 차트 그려야 되니까요. 콕스 파일 이거는 코디네이션을 바꿔줘서 저희가 지온 바 차트인데 그거를 어떻게 그릴지를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CX1, CXC1, 이 컴프 차트 1. 즉 나이팅게일이 지금 그린 것처럼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왜 처음에 바 차트에서 시작했는지 눈치를 살짝 채셨을까요? 실제로 바 차트인데 바 차트를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일별로 이렇게 있었던 거를 달별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불가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보이실까요? 원래는 지지플랫 똑같이 시작합니다. 지지플랫으로 저희가 데이터는 나이트를 쓰고 레짐을 비포만 써요. 저희가 두 가지 시간 계열이 있었다 했죠. 그 청결 위생 상태를 바꾸기 전과 후를 비교하려면 여기서는 아예 서브셋을 쓰는 거예요. 레짐이 비포인 데이터만 골라줘 라고 해서 다시 서브셋을 골라서 나이팅게일에 나이트에 넣어줍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트 안에 그 안에 있는 서브필드를 골라줘 해서 필터가 비포인 애들만 여자 학생들만 성적을 알려줘.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필터를 쓰시고 가로 열고 젠더 female 이렇게 선택하시면 그 서브셋 펑션을 사용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유용하게 나중에 쓰실 수 있습니다. 에스테릭은 이번에는 month 그리고 Y축은 사망 그리고 fill은 사망의 원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온 바 차트를 만들 거예요. 지온 바 차트를 만들어서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스택하는 것도 똑같아. 근데 코드 펄러라는 걸 더해주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선택해서 동그랗게 꼬아줘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그냥 수평으로 플러스를 했다면 코디네이션을 360도로 파이 차트로 만들어줘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컬러 필러는 파스텔 1을 사용한 거지. 팔레트. 요거 색깔을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나중에 숙제를 하실 때는. 그래서 실행을 시켰을 때 저희가 그전에는 바 차트로 나왔던 것을 이 동그랗게 말려진 로즈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팔레트 여기 색깔 바꾸는 게 저희가 숙제잖아요. 그럼 이거를 set 1으로 copy and paste 해서 돌려보시면 자, 색깔이 다르게 바뀔 수 있죠. 요걸 다시 파스텔 톤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요거는 레짐이 바뀌기 전에
42%의 사망률을 가지고 있던 시스템이고, 자, 그 다음에 레짐이 바뀌었을 때의 펑션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건데 서브셋을 골라줬죠. 필터랑 서브셋이랑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프터일 것만 사용할 거야 우리가 해서 데이터를 지정해주고, 똑같이 플러스로 바차트의 레이어를 붙여주고, 똑같이 이렇게 꼬아줘 라는 레이어들을 붙여줍니다. 색깔 팔레트를 붙여주고 실행을 시켜주면, 자, 이번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이는 거죠. 레짐의 전후로 사망자들의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원인이 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드 어레인지를 해서 두 개의 차트를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드 어레인지라는 펑션은 저희가 만든 두 개의 로즈 차트 CXC1과 CXC2를 따로 붙이고 한 열로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칸으로. 이거를 만약에 ncol로 바꾸면 아래 위로도 붙일 수가 있어요. 요렇게. 자, 여러분께서 오늘 하셔야 될 것은 요 그래프 차트를 여러분 마음대로 좀 변형을 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이거를 아까 팔레트 1으로 색깔을 파스텔 셋 1, 셋 2로 바꾼 거죠. 여러분들이 요 색깔을 바꾸시면 됩니다. 색깔을 원하는 걸로 바꾸셔서, 요거는 뭐 바꾸셔서 저희들이 실행을 다시 하고, 자, 예쁘죠? 요것들을 저희가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똑같이 아까처럼 옆으로 다 붙어있는 게 더 예쁘긴 하죠. 요렇게 붙일 거예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저희가 이거를 PDF 파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그거를 해볼게요. PDF 쳐줍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가 assignment 3, 뭐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그리고 .pdf 요렇게 해주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줘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 여기 어사이먼트 세 번째 거라는 PDF 파일이 여기 저장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아직 쓴 건 아니거든요. 빈 칸이에요. 열어보시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요렇게 빈 파일이 들어있죠. 저희가 거기다가 뭔가를 채워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기억이 나실까요? 저희가 다시 한번 요거를 놔두고, 그레이지 어레인지를 놔두고 여기다가 데브어플 해주면 돼. 아이고 클릭이 안 돼. dot of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사인을 할게요. 3이라는 오브젝트에 요 그래프를 넣어, 그리고 어사이먼트 3번을 PDF에 넣어 뜻이에요. 자, 요걸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예쁜 그래프 오브젝트가 생겨져 있습니다. 와, 자,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일은 요거를 엑스포트를 하십니다. 엑스포트는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더 늘려서 여기 more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어사이먼트를 클릭하시고 more 하셔서 export.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블랙보드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나았을까요? 부디 그러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이걸 한번 읽고 오셨으면 조금 더 쉬웠을 것 같고, 여기에 유스풀한 저희들이 정보들을 좀 담아놨어요.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조금 더 쉬웠기를 바라요.